임야 개발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정말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도 좋은 전문가는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날씨가 춥다 했는데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정말 봄 기온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해병대 군 전역을 하고 그때는 참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자주 못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토지 투자, 이거 모르면 개발이든 경매든 큰 낭패 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오늘도 용도 지역에 설명해 드리지만 용도 지역과 또 용도 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든 생산관리 지역이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모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토지 개발의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요 바로 앞편에서 네 번째 중요한 개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편에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이음에서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토지가 농림지역의 보전산이다. 보통 농림지역은 보전산지죠. 그러면 토지 이음의 이제 행위는 농림지역이 있고 밑에 저쪽 상에는 뭐 하천구역, 도로구역, 그 다음에 뭐 산지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 혹은 준보전산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임야가 이제 보전산지일 때 특히 이제 개발이 임야에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전산지일 때는 또는 준보전산지일 때는 임야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에도 지난번 한 3개월, 4개월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첫 번째 이제 평균 경사도를 설명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표고 분석도고 세 번째는 이제 산림조사서 인목 추측이죠. 산림조사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경비에 대한 문제는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산지 개발에는 정말 중요하다. 제가 앞전에 용도 지역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합쳐서 임야 개발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정말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확인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에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난번 바로 앞편에 우리 생산관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지역 인근에 보통 이제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 자연녹지 지역이 이렇게 좀 매입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로 앞편의 생산관리 지역에서 그 개발에 대한 내용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낭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녹지 지역이라 해도 우리가 첫 번째 토지 이음에서 용도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법제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자연녹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 이제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법제처의 건축법 시행령에 검색을 하셔서 용도별 건축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또 시군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 봐서 이제 도시계획 심의인지 여부는 담당 공무원과 한번 협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들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그 많은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저희 용역사도 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 생산, 자연녹지지역 이 외에도 이런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표고, 경사, 산림조사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도 준 전문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제 토지 투자의 방법,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 또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뭐니 해도 가장 우선순위는 용도 지역의 개념 이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세 번째 영상에 걸쳐서 용도 지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만큼 용도 지역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계획 기사 공부를 하면 용도 지역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인터넷에 포스팅된 글은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불필요한 건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 계획관리지역 대 뭐 자연녹지지역.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내용 한 가지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교에 대한 포스팅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가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가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발할 때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례 보면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 기본계획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기본계획은 이제 5년마다 이제 행위 수립을 하는데, 이 5년이 시군의 큰 발전상을 그리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 토지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해당 그 도시과에서 많이 관할하기 때문에 내용 못 찾으시면 도시과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행위 확인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계획과 함께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도시계획 조례상 오늘 제가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용도 지역과 다르게 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야 되는 게 자치복구 정보 시세 때문에 인목 축척이라든지 또 이제 도시계획 조례 행위를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추가로 행위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 보시면 안 되고 시군 조례를 한 번 더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토지를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 도로가 접해 있고 시내가 근접해 있고 이런 것만 보시는데, 우리 이제 도시계획 조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그 허가의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축사가 시설이 안 되지만 축사에 대한 거리 제한이라든가, 또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 그 쓰레기 매립한 SRF의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토지를 경매를 해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인근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경매 받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고 나니까 거기 공사를 하는 게 뭐 태양광 발전 허가다 아니면 다른 좀 혐오 시설이다 이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 제한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3회에 걸쳐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용도지역의 개념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하실 때 아니면 매매를 하실 때 보통 용역사라든가 공무원한테 이런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 도로는 접해 있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이게 무조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누구도 이 100%라는 어떤 확답을 못 내립니다. 특히나 임야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공무원조차도 이런 답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뭐 경매는 좀 그렇지만 매매를 할 때 이런 경우는 먼저 이제 임야 주인과 또 개발을 하시는 분 사이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첨부를 해서 개발하기 전에 허가를 접수하고 허가가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매입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 사용 승낙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예전에 강의에 한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 승낙서는 항상 인감증명서, 승낙을 해주는 부분에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저희 으뜸 토목설계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